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삼형제. 네, 일단 뭐 지난주부터 조금 합병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합병 이슈 사항으로 조금 올랐다가 뭐 2분기 실적, 정권사 애널의 네, 2분기 실적 조금 컨센서스 하회. 네, 특히 약간 트룩시만의 가격 인하권으로 조금 더 빠지면서 지금 현재 횡보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주가보다는 이제 조금 네, 합병 쪽에 대한 이야기를 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네, 합병 네, 풀 패키지 부분이랑 네, 보너스 버전에서 올려드렸던 사항이 있는데요. 그 영상 안 보신 분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합병에 대한 부분 이게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는 빠르면 8월 중순입니다. 8월 중순에 합병 공시가 나올지 아니면 9월달 아니면 4분기로 미뤄질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합병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내 주가에 조금 내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다가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네, 합병 공시 기점상으로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한번 익절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제 조건, 합병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 부분입니다. 일단은 상승폭이 네, 합병 공시가 나오기 전에 좀 컸다라고 하면 합병 공시가 나오면서 조금 이번에 네, 거래소 조회 공시 답변 나온 것처럼 조금 재료 소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될 듯 하고요. 일단 합병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주요 이벤트들,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뭐 합병 공시 부분이랑 주주총회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요 결과 나오는 부분, 요게 조금 네, 이벤트들이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그 이벤트에 따라서 일단은 뭐 매도 약간 매수 매도 아무튼 본인이 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네,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네, 거래소에 일단은 합병 관련해서 네, Q&A 물어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병이 진행되면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네, 거래 정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이 부분 제가 답변을 얻은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네, 합병 신주 네, 상장 시의 주가 기준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그죠, 뭐 신규 상장주 부분이라든가 일단 비상장사와 상장사 간의 합병 쪽에 대한 부분은 합병 신주가 이제 그 상장이 될 때 뭐가 가격의 뭐 상단 하단 부분이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일단은 Q&A를 통해서 알아온 안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주말에 올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그냥 간단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18년부터 진행이 되었고 이제 최근에 2023년 7월이죠. 미래에셋증권 주관사로 선정했다라는 이제 최종적으로 합병 진행을 하기 위한 첫 삽을 띄워줬다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미래에셋 정권이 주관사로 선정된 이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과 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래에셋 그룹의 회장, 박연주 회장 또 수회장이랑 또 친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기사상으로 본다 그러면 뭐 3사 합병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 뭐 진행 방법 등등에 대해서 또 미래에셋 쪽에서 일단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뭐 지분 구조, 소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97%대 가지고 있고, 일단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헬스케어를 24%대, 셀트리온 20%대, 셀트리온 제약 54%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직접 지분 11%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가 2.1%대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합병 시나리오가 복잡합니다. 일단 서회장이 가지고 있는 11%요 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합병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또 양도세 이슈도 있는 사항이고, 여하튼 합병 시나리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는 사항이고요. 복잡한 사항입니다. 합병 시나리오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동시에 합병하는 부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하고 제약을 추후에 합병하는 부분, 셀트리온과 제약을 먼저 합병하고 또 헬스케어를 뒤에 하는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 안이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정권사 애널은 이렇게 1, 2안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사상으로는 1안 부분이랑 언론에서 나온 기사상으로는 1안 부분이랑 3안
사만을 가지고 조금 또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합쳐지면 그죠, 기존에 우리 자사주 대략 한 9,150억대 자사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 54%대 지분 가지고 있죠. 요게 또 자사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요 가치가 현재 한 1조 8천억, 1조 9천억 대장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사주랑 합치면 대략 한 2조 7천억대, 2조 8천억대 자사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자사주 활용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담보 대출 부분이라든가 뭐 M&A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효과 예상 요약에서 일단은 뭐 합병 절차에 대한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합병을 이야기하면서 2021년에 진행이 되었던 GC셀 합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GC셀 이야기를 하면서 GC셀 합병 당시와 동일 비율로 주식 매수 청구권 나온다라고 하면 1조 1000억대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죠. 말 그대로 GC셀 합병 당시에 녹십자 랩셀이 기타 주주가 43%대, 그리고 녹십자 셀의 기타 주주가 72%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셀트리온 기타 66%, 헬스케어 59%대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죠? 뭐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큰 차이가 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뭐 크게는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GC셀이랑 동일한 비율로 봤을 때에서 1조 1000억대. 하지만 조금 GC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합병이 확정되었다 해서 내달 GC셀 출범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2021년 기사 부분인데요. 일단 주식 매수,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 합병에 대한 주식 매수권 청구했건 행사 기간이 지난 5일 종료됐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 규모가 1,50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 회사에서는 일단은 주식 매수 청구 비용으로 1,5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상대적으로 아까 조금 뭐 GC셀 기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죠, 1조 1000억대 부분이다라고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GC셀 자체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일단은 합병 발표 이후 양사의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를 밑돌면서 합병이 불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다.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의 주식 매수 예정 가격은 각각 10만 3천원이랑 4만 1천원대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5일 종가 기준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의 주가 각각 9만 3,700원, 3만 7,600원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보다 각각 9.2%, 8.7% 낮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병 발표 이후에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근처에서 형성하다가 지난달 8일 이후로는 행사가를 넘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주가가 훨씬 더 밑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럼 단순하게 요 동일 비율로 나오면 1조 1000억대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GC셀이 많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 셀트리온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주가 자체가 위에 있어야 되는, 위에 있다고만 한다라고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자체가 1조 1000억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합병 절차에 대한 부분, 일단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흡수 합병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일단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존속법인, 헬스케어와 제약이 소멸법인입니다. 일단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항인데, 또 여하튼 그죠,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존속법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서 회장이 지분 11% 정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 11% 가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그냥 11%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짐작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존속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 중에 혹시나 세무사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세무사가 없으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냥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된다라고 하면 헬스케어의 소유장 지분 11%가 소멸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양도세 이슈가 생기는 건 100% 맞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존속법인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그죠 11%
그대로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확실하게 아시는 분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그죠. 뭐 아무튼 이렇게 또 헬스케어 쪽이 존속법인이 될 가능성은 일단 극히 낮죠. 일단은 현재 코스닥에 있고 또 서회장이 그죠. 서회장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헬스케어를 존속법인으로 한다. 이것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게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양도세 쪽에 대한 부분 이슈가 생길 듯 하고요. 일단 흡사합병의 절차에서 절차 중에서 일단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사회 결의 및 계약 체결 요게 조금 주가에 합병 공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 공시가 나오기 전 이사회 결의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합병 공시가 나오면서 조금 더 조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합병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그냥 완만한 상승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합병 공시 나오면서 조금 내 변동성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사별 주주총회 때 합병 찬성하느냐 조금 반대하느냐 부분이죠. 주주총회가 개최가 되면서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및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주총회 결과 부분 자체에 따라서 일단은 합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죠. 뭐 그냥 주주총회 찬성이 훨씬 많다라고 하면 큰 이슈는 없을 겁니다. 주가가. 하지만 반대로 조금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불발났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밑으로 빠질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주식 매수 청구권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합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아까 지시세, 회사 측에서는 한 1,500억 규모를 예상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의 뭐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1조 원대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1조 원대만 밑으로만 나온다라고 하면 요것도 일단은 큰 이슈는 없을 듯한데요. 여기서 말 그대로 또 주식 매수 청구권 말 그대로 회사의 계획 내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또 주가는 그렇게 또 움직이지는 상방으로는 그렇게 크게는 움직이지 않을 듯합니다. 반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과다가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하방으로 움직일 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합병 기일 쪽에 대한 부분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신주 상장일날 실질적으로 제가 주말에 지시셀 사례를 들면서 그죠. 일단 지시셀 사례를 들면서 지시셀 주가가 조금 상승하다가 신규 상장 D-2일 때부터 주가가 꺾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꺾여갔던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만약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다가 신주 상장일날 조금 D-1일 내지 2일 정도의 조금 주가, 합병 신주의 주가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조금 불안합니다. 그 불안감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신주, 합병 회사의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주가,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좀 많이 좀 달라질 듯 한데요. 일단은 합병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변곡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합병 공시권, 그리고 주총, 승인 여부, 주식 매수 청구권, 그리고 신주 상장일날 요렇게 네 가지 쪽에 대한 부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녹십자 세일, 녹십자 리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는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있었지만 20일 정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 정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상장회사 부분이었고요.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신주권 상장 예정일이 11월 17일이었는데요. 15일부터 주가가 6%, 5%대 빠지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및 합병 비율, 회사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중요하고 그죠. 말 그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가 주가가 위에만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청구권 행사 부분은 많이 줄어들 듯 하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 자체가 일단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 자세한 부분은 주말에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서요.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 주가 기준상으로 셀트리온은 159,000원, 헬스케어가 68,000원, 셀트리온 제약 77,000원대 해서 일단은 주식 매수 청구권 비슷하게 이 가격대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죠. 주가는 이 위에
이 가격대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 쪽에 대한 부분 단순하게 봐서는 그렇게 크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합병 비율 쪽에 대한 부분 최근 주가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으로 100%라고 하면 헬스케어가 42%대 그리고 제약이 50%대 차지하는 사항입니다. 합병 비율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1000주, 헬스케어 500주, 셀트리온 제약 300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합병 후에는 셀트리온의 1000주는 그대로 1000주가 되고 헬스케어의 500주는 합병 비율에 따라서 213주, 셀트리온 제약의 300주는 합병 비율 50%에 따라서 153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합쳐지면 1366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존속법인인 셀트리온의 합병 전 주가 158,200원, 합병 후의 주가 158,200원 동일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의 평가액은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340만원 정도만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큰 이슈는 아닙니다. 이제 합병 후에 이 주가가 합병 전 주가보다 올라가느냐 떨어가느냐에 따라서 주가 주식 계좌 평가액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듯 하고요. 합병회사의 총 주식수에서 기존에 이것도 올려드렸던 사항이었죠. 셀트리온의 액면가 1000원, 헬스케어 1000원, 제약 500원에서 일단은 지금 요 주가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삼형제 시가총액 부분은 셀트리온은 23조, 헬스케어가 11조, 제약이 3조 5천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합치면 단순하게 3조 8천억대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일단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된다라고 하면 액면가 그대로 1000원으로 유지가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주식 총수 쪽에 대한 부분은 합병 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죠. 셀트리온은 합병 전 1억 4,600만 주에서 동일하게 1억 4,600만 주, 헬스케어는 1억 6,400만 주에서 7천만 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3,900만 주에서 2천만 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합병 회사의 총 주식수 2억 3,600만 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주가가 동일하게 합병 전 주가 158,200원 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합병 전의 단순 3사의 시가총액 38조 원, 합병 후에 37조 원대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조건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은 뭔가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도 단순하게 기존의 합병 전에 38조 원에서 37조 4천억 부분으로 대략 6천억 정도, 어떻게 보면 큰 이슈 사항은 아니죠. 주식수 단순하게 3억 5천만 주에서 2억 3천만 주 상으로 대략 1억 1천만 주 정도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게 중요하죠. 합병 전에 셀트리온 올해 예상 매출액 2조 5,700억의 영업이익 8천억, 헬스케어 2조 2,800억의 영업이익 2,600억, 그리고 제약 요거는 작년 매출입니다. 3,800억의 영업이익 382억 하면 단순하게 3사의 합산 매출 5조 2,400억의 영업이익 1조 1,000억대, 영업이익률 21%대가 나옵니다. 이제 합병 후가 된다라고 하면 그죠. 자세한 부분은 일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기타 매출 약간 용역 매출에다가 약간 테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상황이겠죠. 헬스케어 그대로 100% 본다라고 봤고요. 제약 마찬가지 100% 본다라고 하면 한 2조 8천억대 매출, 합병 후에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 정도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한 8,400억 정도가 나오고요. 영업이익률 35% 정도 본다라고 하면 한 9,800억, 영업이익 40%대로 본다라고 하면 1조 1,000억대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합병 바로 후에 얼마의 영업이익이 나올지는 말 그대로 회사 실무자 부분만 알 수 있는 사항인데요. 최종적으로 합병이 진행이 되면서 일회성 비용이 모두 제거된 이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는 일단은 회사 IR팀 담당으로는 일단 40% 정도 이상 수준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한 35%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러면 일단 매출은 2조 8천억, 영업이익 9,800억 인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셀트리온 주가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지금 올해 한 2조 5천억에 영업이익 8천억대 보고 있는 상황이죠. 단순하게 매출액도 한 3천억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대략 1,800억 증가합니다. 반면에 주식 총수가 그죠. 셀트리온 주식 총수가 1억 4,600만 주에서 2억 3천만 주 상으로 대략 한 9천만 주 정도가 증가가 되는 상황이죠. 요게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단순 추정했을 때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주식수가 늘어난다. 요게 일단은 이런 구조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이슈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요 주가, 합병진의 주가 동일하게 15만 8천원대 보다는 조금 출발 자체는 밑으로 떨어져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 부분이니까요. 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전체적인 사항으로 합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합병 모멘텀으로 뭐 N자형 상승이든 아까 중간중간에 뭐 주주총회 승인권, 주식 매수 청구권, 합병 공시권 그죠 이슈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다가 어느 정도 합병 신주 상장일 합병 모멘텀이 조금 사라질 때쯤에 다시 한번 조정 정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그 근거가 합병 후에 늘어난 주식수 조금 요거는 부정적이고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게 추정했을 때만큼 이렇게 부응한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플러스 영향이 덜 큰지 마이너스 영향이 더 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가능성으로는 조금 주가가 이벤트성으로 올랐던 부분은 조금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Q&A 쪽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 그룹 합병 시 매매 거래 정지에 해당이 되나 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상장사 간에 일단은 기준 자체는 상장사 간의 합병 사항으로는 매매 거래 정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지시세일 그죠?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매매 거래 정지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서 상장회사 간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없다. 다만 비상장, 예를 들어서 뭐 A는 상장회사 부분이고 B는 비상장이다. 이렇게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그죠. 비상장회사의 가치가 A 상장회사로 조금 합쳐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있지만 상장회사 간의 합병 시에는 매매거래 정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그룹도 모두 다 상장회사죠. 그래서 매매거래 정지 되지 않습니다. 지시셀도 되지 않았죠. 그렇다라고 하면 합병 신주 상장 시 아까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되는 상황이겠죠. 합병 신주 상장 시의 주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일단은 매매거래 정지가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신주 상장일이 예를 들어서 12월 18일이다 라고 하면 매매 거래 없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평상시처럼 12월 17일 날 요 종가가 기준가가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그냥 보통 매매 거래 정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보통으로 해서 종가 기준상으로 뭐 시초가 자체가 또 갭으로 올라가느냐 또 갭으로 떨어지느냐 뭐 보합으로 출발하느냐 해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뭐 신규 상장주나 예를 들어서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쳐졌을 때 매매 거래 정지 있으면서 상장이 될 때 합병 신주가 될 때 아까 뭐 최상단 가격, 뭐 최하단 가격이 있었던 사항이었잖아요.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동일하게 합병 신주가 발생이 되었을 때도 전일 종가 기준상으로 기준가가 시작이 되면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거래소에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공유 드리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